자, 그러면 1번 지원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국회에 계신 거죠? 원래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국회 예. 상황이 워낙 정신없이 돌아가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계속 대립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당의 회기에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5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된 겁니다. 예. 지난 25일까지 임시국회 기간 동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표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과반수 찬성이면 이제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국회 회기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회기 결정이라는 거는 그건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그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논의할 현재 시점에서 그걸 들고 나온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되고 그다음 회기를 결정하는 게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법 표결은 거의 이제 표결만 되면은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도 지금 처리할 게 많은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독소 조항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 공수처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다른 검찰의 얘기고요. 두 번째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거나 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즉시 공수처에 보고하라는 거거든요. 이첩하라는 얘기죠. 예. 그것을 독소조항이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 검찰이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그런 것의 다름 아니고요. 다만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들 수사도 하지만 기소는 다 검찰에서 합니다. 다만 검찰에 이 해당하는 범죄나 이런 것만 이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그런 공수처법에 검찰이 인지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런 공수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한국당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홍일표 의원을 연결했었는데 의원께서 지금이라도 독소 조항을 좀 없애고 설치 시기를 1년 이상 뒤로 미룬다면은 공수처법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봐도 됩니까? 이게 20년 걸린 거 아니에요? 공수처 논의가. 예. 그리고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어떤 논의가 된 게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기간도 꽤 긴 거거든요.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슬로우 트랙입니다. 굉장히 숙려 기간을 길게 둔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온당치 않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독소 조항을 얘기하는데요. 독소 조항이 아닙니다. 그건 공수처의 존립 근거에 따른 그런 검찰의 마땅한 이첩을 얘기한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그냥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독소조항 아닌 것을 가지고 당연한 근거 조항을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예. 자유한국당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의 시간도 꽤 됐고 이제 표결을 앞두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표결 자체에 대해서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공수처법안을 전원위에 소집을 공수처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전원위 소집 가능성이라든지 필리버스터 대응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를 하라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고요. 네. 필리버스터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정 과정이나 이런 데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선진화법을 거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고요.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열려 있고 자유한국당이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야당이었던 지난 2016년에도요. 테러방지법 한 가지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100시간이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게 되고 표결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도 테러방지법이 필리버스터 후에 표결을 통해서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필리버스터는 보장된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거는 응당 공수처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열려 있는 거고 허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아예 점거하고 농성 중이고 의장이 개의를 하는 것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권까지 발동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야당일 때 소위 야당에서 반대하는 법에 대해서 의장석을 점거도 하고 막아도 보고 그때는 뭐 의원들끼리 그냥 드제비하고 뭐 몸싸움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요 최소한 폭력적 물리적 충돌을 막고 동물국회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의사 진행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의결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서 일당이 다른 당과 연대해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하더라도 기간도 길고 의결 요건도 탄핵에 거의 준하는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서 한 당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대신 야당은 의결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수당 일당이 횡포를 일당만으로 부리지 못하게 한 대신에 예. 야당은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막고 폭력적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고 필리버스터와 같은 합법적 수단으로 최대한 지연을 시키는 그런 것을 허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국회 선진화법의 요체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폭력, 물리적 충돌, 동물국회의 모습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유한국당이 제안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했던 선진화법이지만 그래 동물국회는 하지 말자, 의사진행은 하자. 그 대신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지연한다. 요것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합의를 해줘서 지금의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고 동물국회 모습이 몇 년 동안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고 그 입법을 했던 지금 야당 한국당이 다시 야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거의 무력화되고 이런 상황이 나와서 예. 합의한 선진화법까지 이걸 거스르면서 하는 야당의 모습 때문에 다시 동물국회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개탄스럽고 이게 여야의 미니멈이었습니다. 최소한이었습니다. 이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표결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쪼개기 국회가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모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쪼개기 국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네. 의사의 진행을 매우 엄격하고 힘들게 만들어 놔서 다른 야당하고 연대를 해서 60%의 이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통과시켜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사 진행 자체를 무력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난번에 120개 민생 입법을 통째로 필리버스터를 걸었는데 그건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평상시 의회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쪼개기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정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충분한 어떤 숙려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각의 법들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한편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것은 또 아니죠. 네, 지금 본회의장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만약에 원래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을 오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좀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방침이 최소한 몸싸움하고 물리적 충돌하고 이런 모습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 각 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의장님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회의 방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선진화법에 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경위들과 함께 이 의장석에 진입을 해서 의사 진행을 정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민주당은 지켜보자. 이런 기준입니다. 예. 어쨌든 만약에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를 지금 꺼냈지 않습니까? 이 비례한국당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도 좀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겠다고 한국당이 당대표, 원내대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석수가 제일 손해보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국회 정당이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정당하고도 뜻을 합치고 또 합의를 해서 어렵게 만드는 아닌데요. 이것을 놓고 자신들에게 의석수상으로는 더 불리한 민주당도 있는데 비례한국당을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다는 거는 국민 주권을 첫 번째로 완전히 짓밟는 거고 무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정당은 자유한국당 찍어라 해서 비례당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매우 오만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고요. 저는 그거는 후폭풍이 있다고 봅니다. 계산상으로는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면 10여 석을 한국당이 더 얻을 것 같지만 예. 지역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6,000표 미만에서 승부가 갈린 선거구가 90개가 넘습니다. 예. 만약에 저렇게 국민들 주권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그런 편법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오직 의석을 획득하겠다고 저렇게 해놓으면 제가 보기엔 각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 내지는 몇천 표 차이로 승부를 이렇게 가늠하는 데에서는 굉장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의원께서는 지역구 의석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안하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민주당 지금 거론도 되고 있거든요. 이런 민주당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저희가 낮다고 봐도 되는 건지 의원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아직 그런 얘기들이 오간 거는 아닌데요. 저 예.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입니다. 상대당이 그렇게 한다고. 민주당도 왜냐하면 저거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사실상 저거는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바로 합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례한국당하고 한국당하고 그래서 국민 주권을 철저하게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돼도 민주당이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예. 자, 뭐 국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좀 어렵게 또 최재성 의원님을 좀 모셨으니까요. 좀 다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영입 인재 1호로 최혜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센터 이사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인재 영입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인재들이 더 영입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한 분의 첫 번째 영입되신 분을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야말로 20분이 넘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분들이 전부 영입이 됐을 때 다양성도 있는 거고요. 뭐 연령, 분야, 또 메시지의 다양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영입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이 여성 청년 또 장애인이라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젊기 때문에 영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극복을 하고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무화시킨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과 정책 능력도 충분히 검증이 된 분이다 해서 영입을 했고요. 이번 영입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시겠지만요. 연령도 그렇고 제일 큰 키워드 방점은 역시 세대의 변화,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교체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인물 대안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입에 다양한 분들이 오시지만 역시 기둥은 세대 교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와중에 이렇게 현장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